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내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어. 네.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쵸,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네. 뭔가를 하면 그 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규정되기 때문에 네. 미루는 사람들은 뭐든 미루죠. 심지어 그런 많은 사람들 봐요. 파트너를 정하거나 내가 누군가 결혼하기로 결정해버리면 결혼으로 인한 내 신분이 완전히 확정지어질까봐 계속 미루거나, 예. 그리고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를 어차피 조금밖에 잘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언젠가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작을 안 하는 거죠. 하면 난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막상 하면 어느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게 그쵸. 초장부터 어떻게 잘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예 공부를 안 하죠. 시작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기 위해서. 이 책에 나오잖아요. 네. 방어 기제라고 사실. 네. 저도 그거 격하게 공감해요. 저 공부를 안 하거든요. 아, 네, 공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거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제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도 안 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그래서 공부 시작을 안 해요. 난 하면 잘하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저보다 잘하는 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네. 그, 잘한다는 거에 정의가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아, 참. 어찌해야 되나요? 공부는 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기의 기술 얘기를 1부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네. 2부로 미뤘어요.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네, 중요한 내용이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나 이거 미루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네, 정말 삶의 순간순간 실천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네. 느낍니다. 네, 저 안 그래도 지금 헬스 이틀째, 한 2주일째 미루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몸짱이 될 거예요. 네. 그게 다음 생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미루기의 기술에서 여기 아크라시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자신의 판단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온 말이 있어요. 네. 그 말의 뜻은 이제 자제력의 실패라고 이제 이 작가는 봤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네. 판단과 행동을 반대로 하는 거. 네, 조금 네. 이 아크라시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셔도 좋고 이 예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예. 예. 이 아크라시아는 일단 고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의로 자신의 판단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크라시아에 대해서 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 아크라시아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맞아요. 일부러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크라시아에 찬성하는 쪽이어서 이 아크라시아를 찬성하면서 자제력의 실패라고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유익하지 않은 동물적 욕망을 채우는데 열심히 일 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여기 예시로 바로 나와요. 돼지처럼 먹었어. 나는 똥 멍청이야. 이런데. 다른 거 다 자르고 그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과음은 몸에 당연히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술 자체가 몸에 안 좋긴 하지만 과음은 특히 안 좋아요. 다음 날 자신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들 과음을 하죠. 근데 그런 거에 관한 내용도 여기 책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고 현재의 일은 지금의 내가 겪어야 될 이 맞아요. 길이기 때문에 미루기를 하는 거라고. 미래에 있는 건 되게 불명확하고 그쵸. 지금 있는 건 굉장히 명확하죠. 네. 그리고 미래의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은 행복이고
지금 행복은 손에 잡히는 행복이에요. 설명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진심으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탐구해왔던 사람으로서 어. 그 그리스 그 철학 중에서 탐욕하는 거를 금지했던 학파가 있고 네. 그리고 욕망에 따라 사는 거를 찬성했던 학파가 있잖아요. 네. 스토아 학파랑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르스 학파인데 스토아 학파가 절제 쪽이고 이제 에피쿠르스 학파가 이제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실현해야 된다는 부분일 건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만족을 포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미래의 행복이 일단 잘 잡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현재 행복을 포기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얘를 너무 적절하게 작가가 자기애라고 들었는데 좋은 몸매를 원하면서도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다 먹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속상하니까 거울을 안 보면 돼요. 제가 헬스장을 안 가는 이유도 헬스를 하러 가면은 뭔가 슬퍼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미루고 지금 행복에 더 충실하는. 아니 뭐 몸이 좋아지는 건 보이는 결과일 수는 있는데 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네. 저는 더 미루는 거예요. 그 기간의 고통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언가 해야 된다는 그 얘기 나오고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고통이나 아니면은 충분한 책임감 그리고 인내심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할 용기가 안 나고 지금 이걸 포기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미뤘었죠. 뭔가 해야 되는데 미루고 바로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볼 때 옆에 먼지를 쓴다던가 의자를 좀 바꾼다던가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네. 청년들이 요즘에 소확행 네. 또 한때 작년 우리 공개 방송할 때 소확행 욜로 이런 욜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딱 1년 전인데 그런 거와 이 미루기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궁금해요. 저는 소확행이랑 욜로를 사실 예. 잘 공감을 못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욜로랑 차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뭔가 일맥상통하는 네, 그런 되게 부분이 다르다.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차이점은 저는 금전적 예. 손실이 없다는 정도? 그러니까 소확행은 내가 뭔가를 사거나 이러면서 지금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거라면 저는 생각보다 지출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출을 했을 때 분명 어딘가에 이 지출보다 더 훌륭한 지출이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봤을 때 더 가성비가 좋은 지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지출을 안 해요. 네. 근데 욜로랑은 맞을 것 같아요. 나 욜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하는 게 욜로였군요. 되게 대책 없이 사는 거라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뭔가 좁은 의미의 욜로가 되는 거죠. 그 좀 큰 맞아요. 의미의 욜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욜로 자체가 어떤 인생에 내가 생각해야 되는 긴 플랜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거나 의미를 안 두는 건데 그 안에서도 욜로의 삶을 살기를 선택한 또 젊은이들이 되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 돈도 조금 부지런해야 잘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싸게 사람들은 하는데도 찾아보고 뭐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에 되게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미루기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네요. 근데 인생의 큰 그림을 만약에 미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면 비슷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작가가 말한 네.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큰 거를 미루고 예. 작은 일을 되게 많이 한다. 예. 그러면서 즐거운 추억이 많이 쌓이고 우정도 쌓여가는데. 그럼 그게 또 잘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다가도. 네. 시야가 좀 넓어졌어요. 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80권 썼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유튜버가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또 수입이 어디선가 들어오고. 맨날 핸드폰만 봤는데? 뭐 이런 건가요? 근데, 부럽네요. 예. 그렇지만 저는 생각은
크게 돈 들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저는 좀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욜로의 삶을 선택하는 게 최선일 수도 있고 그쵸. 그게 나의 가치관에 맞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너무 미루다가 그냥 시간과 유행에 나를 맡겨버리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건지 아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이게 진짜. 네. 뭔가 네. 큰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되게 막 열심히 살고 뭔가를 네. 나중에 이루기 위해서. 예. 근데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막 참고 막 열심히 하는 삶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욜로처럼 가면서 그냥 나는 매일매일 즐겁게 가는 게 내 인생 긴 목표에는 네. 그쵸. 부합하는 거야 하면 그 선택은 또 소신 있는 선택이니까 그쵸. 방식에 어떻게 보면 차이의 문제가 돼버리는데 저는 젊은 분들이 그냥 막 얼른 유행을 따라가거나 얼른 인스타에 이 업데이트하는 그것 자체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긴 그림을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지 뭐가 길게 답일지는 그거는 살아보지 않고는 답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욜로가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그죠? 막 대놓고 그냥 미래를 다 포기하고 지금을 놀자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자는 사실 저는 취지니까요. 약간 욜로를 아까 민초님이 처음 말했던 걸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 대책 없이 그냥 현재 좀 즐기는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가 현재 충실하고 막 이런 게 결국 또 내가 추구하는 삶의 추구하는 스타일이겠다. 삶이고 그게 결국 나중에 예. 어떻게 그럴지 모르지만 또 인생이라 그러면 되게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뭐 맛집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옛날에 처음 무슨 백파유의 무슨 음식 찾는 그런 책이 처음 나와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맛집을 찾아가는 그걸로 책을 내다니. 그랬는데 그 뒤부터는 그런 거를 잘 알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새로 따라하는 건 쉬운데 그 새로 생각해내는 게 약간 덕질을 잘하거나 덕후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또 맞아요. 새 경지를 개척해내는데 아무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어떤 또 전문 분야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미리 못했던 시대에 네. 막 그런 것들이 생기고 지금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욜로 같은 거를 잘 하고 소확행을 하던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정보 자체가 힘이 될 수도 있고 참 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살펴보는데 내가 미루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너무 회피를 하는 거라면은 회피를 하는 거라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약간 만성적인 미루기를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미루기에 그 적정선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미루기. 네. 그렇죠. 진짜 미뤘으면 책이 안 나왔어야 돼요. 맞아요.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미루기의 천재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미루지 않고 책을 출판했어요. 네. 분이 길게 걸렸다고 하지만 네. 충분히 긴 시간을 끌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할 때 책을 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책이 막 쓰기로 하고 6개월 만에 나왔다면은 진짜 너무 앞뒤가 안 맞을 텐데 네. 아주 적절하게 시간을 끌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미루기를 합리화할 때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뭐 책상 치우고 의자 바꾸고 그거 말고도 사실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되게 많이 찾아요. 저는. 할 필요가 없을 거니까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해봤자 크게 도움 안 돼. 해서 뭐 할 거야. 약간 그런 안 좋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루게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지금 왜 해야 되지? 유관되고 뭐 인생이 되게 달라져. 그렇구나. 그러니까 노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답이 나오는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고 스스로가 이제 납득할 정도가 되면 이제 딴 일을 해요. 공부 말고 딴 걸.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만성적인 예. 이미 미루기에. 만성적인 미루기에 이제 어느 정도 특화된 상태여가지고 저는 한 두세 번째 중요한 일, 지금 꼭 해야 되는 일 말고 두세 번째로 중요한 일을 막 시작을 하고 주로 머리를 안 써도 되는데 하긴 해야 그쵸. 되는 일을 막 해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연락이라든가. 여기 팟캐스트도 한 지금 7, 8팀이 고정적으로 돌아가니까 네. 6팀에서 8팀? 그러니까 그 연락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건 막 머리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막 스케줄을 잡아요. 해야 될 일 당장 네.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해야 될 일이긴 하죠. 늦어지면 스케줄 못 잡으니까. 저도 업무를 막 해야 되잖아요. 순력석을 먼저 잡아요. 민초님은요? 저는 일단 제가 그 미루기를 한 이유가 계속 합당할 때까지 그 미루기를 한 이유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과제를 미루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과제보다 우정이 더 중요하지 친구를 위로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친숙한 예다. 네. 맞아요. 너무 친숙한. 그렇게 뭔가 이 미루기를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의미 있는 일을 네, 해요. 의미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공부보다 덜 급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미 포기했지만 뭔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자격증보다 제2외국어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볼 시험보다는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게 인생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를 하려다 보면 지금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그 예능이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서 들으면 더 잘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미국 드라마를 미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지금 내가 이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이래가 좀 더 잘 되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좋지 않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지금 내가 이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즐거운 예능을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예능을 보다가 지금 내가 예능을 보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게임을 하고 그럼 결국 저는 그냥 게임하지. 그쵸.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자격증 공부를 했다가 게임을 하고 요즘에 그 중간 다리가 되게 많이 생략이 돼서 게임을 해요. 바로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심플한 삶을. 굉장히 심플하죠. 기름기 없는 삶. 사실 게임도 지금 약간 지겨워질 때가 되긴 했어요. 지금 약간 제 인생이 지금 약간 좀 그 사막이에요 지금. 그 노잼 시기가 왔나요? 이제 많은 노잼 시기가 와가지고 이제 게임을 접으면 뭘 해야 될지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게임을 미루면 게임을 보다 더 머리를 안 써도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굉장히 이제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요 혹시 네. 미루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되게 중요하고 잘 됐거나 의미가 있었거나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하는 걸 미뤘나? 잠시만요.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로 약간 취업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정말 큰 일을 미루고 있는데 취업을 미루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팟캐스트 녹음도 시작하고 다시 춤도 시작하고 이제 뭐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뭔가 부모님이랑 더 가까워지는 시간도 가지면서 뭔가 취업이라는 그런 하나를 미뤘을 뿐인데 되게 많은 일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이것도 뭐 약간 취업을 미룬 거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루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1학년 때 생각해보면 1학년 때 학점 받는 걸 미뤘거든요. 그게 미룰 일인지 모르겠네. 1학년, 2학년 학점 받는 걸 미루고 술병을 얻었어요. 술병을 얻고 지금 연락 안 하는 친구들을 얻었고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연락 안 되지만 그 당시 굉장히 돈독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니까 다들 대면 네. 있어서 연락도 안 하는. 네. 하지만 술 마실 땐 누구보다 친한. 가까운. 예. 예, 그때 순간에 되게 인생 최고의 친구들을 얻었었죠. 아, 그렇죠. 미루면서 갑자기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서 연락을 했는데 진짜 연락하기 되게 잘했던. 예, 그때 딱 좋았던 시기에 걔네도 2차를 가고 저도 이제 1차가 끝났던. 아. 그래서 2차에 합석을 해서 같이 또 술을 마셨던. 아, 뭔가 그런 되게 좋았던 거. 그리고 맞아. 제가 운전면허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따는 걸. 인생 면허 시험 영화까지 봤잖아요. 을 우리. 봤지만 네. 거기서도 한 번 더 미룬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약간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어요. 절 태워줘야 되니까 누군가. 좋네요. 그럼 좋네요. 그 운전면허를 네. 미루면서 네. 주변 사람의 소중함을 얻은 거니까. 그쵸. 주변 사람의 소중함을 얻고 그리고 집에 고마움도 얻고 아, 생각보다 밖에 안 나가게 되고 역세권의 소중함도 얻었죠. 아, 그쵸. 왜냐면 되게 소중한 걸. 결국 제가 어딘가 가려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갈 갈 수가 수밖에.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쪽 주변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역 주변에 뭔가 좀 더 상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상권도 많았으면 좋겠고 왠지 자가용을 사지 않는 뉴요커나 파리지엔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런 사람도 있나요, 거기에? 거기는 그쵸. 많이 그렇죠. 그쵸. 그래서 네. 그 인생 면허 시험에 나온 주인공도 약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뉴요커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러지만 네. 예, 물론 아, 근데 경기도 그 서울이랑 되게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요. 광역버스 짱 네, 좋잖아요. 버스도 광역버스 엄청 짱 많고. 좋죠. 예, 입성만 안 돼서 그렇지. 네. 입성만 되면은 정말 그리고 버스가 좀 일찍 끊겨서 하는데 저는 네. 나름 만족해요. 네. 아, 대신에 한 달에 택시비가 아니고 한 달에 버스비가 12만 원 정도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온다. 진짜 말해요. 저 너무 진짜 많이 나온다. 저 오늘 아까 지하철 찍는데 11만 4천 원 나왔어요. 저보다 대박, 진짜 많이 거의 나온다. 3배 가까이 나오시죠. 진짜 많아요. 일단 출퇴근은 광역버스로 하는데 아, 그럼 어쩔 수 없어. 거의 편도 한 3천 원 정도 나와요. 그렇구나. 그거 크네요. 그러면 거의 20일 이제 20 영업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만 원, 11만 원 그리고 주말에 뭐 어디 가거나 그러면 그쵸. 그 대신 서울에 비싼 집값과 공기를 생각하면 그쵸. 11만 원과 바꿀만 하죠. 예. 그쵸. 예. 그때는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미루거나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억이 올라오는 그 상태에서는 미루는 게 딱히 없고. 지금도 약간 많이 미루고 있어요. 저 이번 5월 말에 전세 만료거든요. 근데 아직 들어갈 집 안 알아보고 있어요. 오, 대박. 자동 연장 하시려고 아니. 나갈 거예요? 집주인께서 집이 아직 안 나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 저도 아, 이제 여기 있네. 집이 나간다는 시그널이 들어와야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거라서 이걸 미루면서 전 나중에 더 좋은 집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나를 약간 기다렸던 운명처럼 나의 집. 예. 집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미루다가 2시간 만에 집을 설계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루다가 이렇게 쫓겨서 집을 선택할 때 굉장히 어이없는 이유로 집을 딱 선택해요. 딱 갔는데 뭐가 좋아? 예, 그냥 저 집에 있는 옷장이 되게 좋아. 뭐 이런 거. 그냥 갖고 가면 막 뜯어가 버리고 그 옷장이 너무 좋았는데 선택한 유일한 이유가 옷장이었는데 옷장 어디 있어요? 옷장 갖고 갔고 막 저는 일단 가면 물 잘 내려가는지 보고 네. 밤에 안 추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삼천포지만 저희 집이 이렇게 대로변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밤에 좀 잠자기 시끄럽겠다. 약간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곳이어가지고 나중에 갈 때는 이제 좀 알겠어요. 이제 대로변 아닌 곳을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걸 준비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닥쳐봐야. 그걸 이제 미루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더 몸으로 체득하면서 더 그렇죠. 중요하게 얻는 거예요. 살아보고. 불면증도 얻고 예. 경험도 얻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해놓으면 나는 좀 유능감이 들 텐데 미루기가 다른 건 괜찮은데 미루면서 되게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맞죠. 그런 경우는 좀 조금 삶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보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노력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해야 돼요. 네. 그런 나한테 있어서 그런 거 있어요? 좀 이거를 내가 좀 끝내면 유능감이 들 텐데 하는데. 저는 지금 따고 있는 자격증이죠. 아, 글 따면은 뭔가 걔도 뭔가 결말을 지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어벤져스도 깔끔하게 네. 결말을 지었듯
앞으로 결말을 지어야 될 건데 또 거기서 계속 미루는 거죠. 뭔가 결말을 지으면 다 끝나는 것 같고. 예. 이룬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될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 자격증 땄다면 수당 좀 더 나와요? 뭐 몇십만 원. 수당 좀 나오는데 와이프한테 뻥쳤어. 이제 끝났다고. 수당 안 준다고? 이제 돌이켜보면 저는 14년이나 15년쯤 이미 다 땄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4년 미룬 거죠. 아, 그러게요. 옛날에 뵀었을 때도. 네, 뭐 4년 미뤘는데 뭐 10년 못 미루겠어요. 민초님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계속 뭔가 그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나 아니면 코딩이나 어플 제작 이런 거 하는 거를 매년 목표로 세우는데 아직 도전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건 좀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영상 편집 이런 것도 좀 더 잘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좋을 것 같은 거 되게 많죠. 네. 막 제2외국어도 진짜 수준급으로 하면 되게 그쵸. 좋을 것 같고 저 전화 막 외국어로 받는 거 되게 멋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해봤자 하이. 저는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저희 언니가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로 이제 통화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정도로 영어가 되려면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영어로 막 쌀라쌀라 하면서 싸워보고 싶다. 근데 저는 영어 못하니까 싸우진 못하고 그냥 웃고 말잖아요. 싸우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싸울 때 단어가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근데 싸울 때 보니까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 막 열받으면은 한국말로 막 욕하더라고요. 훨씬 더 효과 있어요. 그럼 발음이 더 세서 그런가? 이렇게 저는 외국이 되게 욕이 생각보다 발전이 안 해가지고 정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뭐 누구의 자식이니, 야이 뭐 F야 이제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그냥 싸울 때 막 이러면 이제 빼고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말로 되게 싸워야 되니까. 그쵸. 말싸움을 해야 약간 되니까. 말로. 약간 뭔가 욕만 퍼주는 게 아니라. 약간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싸우려면 그랬어? 뭐 약간 이러면서 그쵸.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싸우는. 그쵸. 그래, 너 엄청 잘났다. 야, 알고 보니까 진짜 재수없는데 참 훌륭하다. 그렇게 재수없기도 힘들고 막 이런 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울까요? 아니 괜찮아. 그리고 목걸이 되게 무거워 보인다. 막 이런. 그쵸 그런 거. 목이 휘니까 굉장히 진지해 보인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영어로 하려면 엄청 그쵸. 멋지다.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다. 네. 그러니까 외국어 잘하는 사람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는 이제 이 책에 나왔잖아요. 그 일은 정말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2외국어 못하는 사람이 한 4천만 명 되지 않겠어요? 1,000만 명 정도, 20%가 많은 편이죠. 그럼요. 제2외국어는 이제 옛날에 일본어 하시던 분 빼고는 그게 많지 지금은 않죠.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 200만 명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한 4,800만 명 정도는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일 거니까 저는 아직 대다수에 속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소수에 속한다면 되게 슬플 것 같은데 그거 안 해도 됐어요. 그럼 대다수죠. 그럼 됐어요. 네. 저는 제가 소수가 되기 전까지 미룰 것 같아요. 저는 정리를 진짜 좀 잘하게 되면 자존감이 완전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항상 마음의 걸림돌이 이 라벨을 쫙 붙이고 나면 뭔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 같은 그런 것도 예. 있죠. 근데 생각보다 정리를 그렇게 싹 해놓으면 생각보다 또 그거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요? 이걸 모르는- 망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움직여야 하고 계속 신경 쓰이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 경지에 가본 적이 없어서 또 가면 그렇군요. 네. 저는 집이 청소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동산에서 계속 집 보러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다. 그건 진짜 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회사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치부를 다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아저씨들이 집
보러 갔다 오면서 흉보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부동산에 앉아 있는데 야 있잖아 집 거기 가보면 있잖아 되게 잘 꾸미고 오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 집은 엄청 더럽다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엄청 잘 꾸미는 여자가 아닌데도 되게 왠지 부끄러우면서 우리 집도 왔다 가면 아저씨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저희는 옷이 허물 벗은 것처럼 거실 안방 막 그래도 다 있고 오늘 이미 치부 다 들켰어요. 지지난주에 청소했는데 하필 그러니까 저희는 청소를 원래 행사를 한단 말이죠. 네. 타이밍이 좀 안 좋아요. 타이밍이 좀 안 좋아요. 아 진짜 네. 근데 한번 끝이 이렇게 없네요. 이미 저희 더러운 거 봤잖아요. 네. 그럼 굳이 깨끗하게 할 필요 없죠. 그 그쵸. 아저씨가 이제 알면 한번 집을 트면 네. 괜찮죠. 네, 처음이 그쵸, 어려운 그쵸. 거야. 그쵸 이제 그 안사람과의 예. 방구도 이제 언제 트냐의 네. 그거인 것처럼 한번 이제 집에 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할 필요 없죠. 그리고 그 동네에 계속 살면 그 부동산 아저씨와 2년마다 계속 만나거든요. 2년마다 우리 집 계속 오시거든요. 재계약할 때마다. 그쵸. 그러면은 뭐 그냥 예. 그러려니 서로 네, 간에 그냥 맞아요. 빠른 시간 내에 포기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마음 편하지 그 아저씨가 않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 보는 건데. 이 일을 했으면 미리 일을 끝내놓은 적이 있나? 그때 기분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좀 미리 내가 이거는 웬일로 미리 좀 끝내놨다는 거. 네. 저는 이번에 팟캐스트 녹음 준비를 하면서 웬일로 이게 책을 제가 제일 먼저 읽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책을 읽으면서 뭔가 책을 읽고 나서 이 오히려 미루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자책감이 줄어들면서 미루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 그런 약간 좋은 잠깐 그걸 노렸나? 아닌 사람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되게 책을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뭔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거에서 좀 뿌듯함도 느끼고. 큰 도움이 됐어요. 책을 딱 읽고 중심을 잡아주시고 작가 인터뷰를 맞아요. 번역해서 우리한테 다 보내주셔가지고 아니 그 인터뷰가 책보다도 정리가 더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인터뷰 되게 좋았어요. 저는 요즘 굉장히 계산적이 돼가지고 책 두께를 보고 제가 책을 읽어야 시간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일요일 아침 정도만 가지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이제 그쵸.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 데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되기 전까지 안 읽고 네. 정말 닥쳐가지고 이제 무조건 읽어야 될 때 이제 되게 열심히 읽게 되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빨리 읽으시는 거. 굉장히 집중해서 저희 막 쓰면서 읽었잖아요.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저렇게 글씨도 또박또박 글씨도 되게 깔끔하고 또박또박 진짜 예쁘게 쓰세요. 로버트 행크스 나는 거의 항상 겁먹고 슬퍼하기 때문에 일을 미룬다. 그 결과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욱 절박하게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게 되게 좋은 거 되게 많았어요. 뭐 우리 모두는 자기 인정과 자기 미화의 판타지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기 위해 특정 종류의 애매모호함을 필요로 한다. 제가 너무 감동받은 구절은 우리는 지금 일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나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만큼 딱 네. 임팩트 있었던. 되게 그리고 이 사람도 약간 지금 저는 이미 이 사람 되게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작가가 한 것 중에서 나는 다소 강박적일 정도로 리스트를 만드는 편이지만 그동안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리스트가 하나 있으니 바로 버킷리스트다 막. 저 그때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이 사람도 저도 안 만들었지만 얘도 안 만들었구나 동질감을 느꼈는데 지금 약간 저희 이 얘기하면서 약간 위선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랑 똑같은 사람일 줄 알고 한 권도 책 안 쓰고 막 되게 40년 만에 책 쓰고 이런 줄 알았는데 60권 쓰고 막 이랬습니다.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44살부터 생각했던 걸 거잖아요. 54살에 10년 지나서 썼을 거니까. 그럼 44살에 이미 책을 쓸 생각을 했던 거니까 대단한. 아이, 그래. 뭔가, 우리랑 같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책을 완성해 줌으로써 우리가 녹음도 할 뿐더러 맞아요. 좀 즐거웠어요. 이 네, 자체가 너무 그냥 책 서로가 읽는 거 서로가 미루기에 자체가. 대해서도 어떻게 느끼는 것도 있고. 네. 욜로랑도 아까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우리 민초님이 책을 읽고 미루지 않게 됐다는 네. 이 역설적 효과. 네. 네. 저거 그걸- 언젠가는 미루게 되려나요? 근데 능력이 되니까 미루는 거. 그거를 일요일 아침에 후딱 맞아요, 읽을 맞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진짜.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네. 미루지 않고 읽었어요. 되니까 미루나 봐. 네. 그러면 미루기의 천재들과 네, 2부 녹음. 내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어. 여기까지. 이게 제리님한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아직 안 왔어. 네. 오면 뭘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그럼 잠시 후 3부, 데드라인. 대단하네. 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3부에서 봬요. 의 평범한 상담소 팟캐스트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